지혜로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손자병법 속에 나오는 성무의 주요 인용문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2500년 전에 쓰여진 고대 중국의 병법 서적이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고 있는 이유는 이 책이 군사 전략에 관한 내용이지만 그 기본 원칙이 사업, 정치, 스포츠, 그리고 개인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초월해 전략적 사고와 리더십, 인간 심리와 갈등 해결 등에 관한 귀중한 통찰력을 주고 있는 이 책의 주요 내용을 오디오로 들으시고 오늘도 지혜가 더해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전쟁은 존망을 결정한다. 전쟁이란 나라의 중대한 일이다. 생과 사의 문제이며 존립과 패망의 길이니 철저히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전쟁은 속임수에 근거한다. 능력이 있는데 적에게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가까운 것을 노리면서도 적에게는 먼 것을 노리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들이 방비하지 않은 것을 공격하고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출격하라. 이것은 병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니 정말로 사전에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 비용을 계산하라. 군사를 움직일 때 수레 1000대와 전차 1000대, 병사 10만을 동원하고 천리길에 걸쳐 식량을 나르게 된다. 국내외의 비용, 악교와 칠에 쓰는 재료, 수레와 갑옷을 정비하는 비용 등이 매일 1000금씩 소모되므로 이러한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야 10만의 군대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식량은 적지에서 충당하라. 군사를 잘 움직이는 자는 식량을 전장으로 실어 나르지 않으며 나라에서 비용을 취하되 양식은 적으로부터 빼앗는다. 그리하여 군대의 식량이 충족될 수 있다. 전쟁의 목적은 승리. 장기전으로 이익을 보는 나라는 없다. 전쟁은 승리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오래 끄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전쟁의 본질을 아는 장수만이 백성들과 국가의 안위를 책임질 수 있다. 싸우지 말고 이겨라. 대체로 군사를 움직이는 원칙에는 적의 국가와 군대를 온전히 하는 것을 상책으로 여기며 적국과 적국의 군대를 쳐부수는 것을 그 차선으로 여긴다. 따라서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이 잘된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적의 군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이다. 그러므로 적의 계략을 공격하는 것이 상책이며 그 차선은 적의 외교관계를 공격하는 것이며 그 다음 정책은 군대를 공격하는 것이며 그 아래의 정책은 성을 공격하는 것이다. 공성법은 어쩔 수 없어서 사용하는 것인데 망루와 전차를 수리하고 토산을 쌓는 데에만 석 달이 넘게 걸린다. 장수가 그의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개미처럼 성벽을 공격하게 하는 것은 재앙이다. 따라서 유능한 장수는 적의 군대를 굴복시키지만 전쟁은 하지 않고 적의 성을 함락시키지만 공격은 하지 않으며 적의 나라를 무너뜨리지만 질질 끌지는 않고 반드시 적을 온전하게 하여 천하를 다툼으로 군대는 무뎌지지 않으면서 이익은 정말로 온전해지니 이것이야말로 짐으로써 성을 공격하는 방법이다. 적과 싸우는 기본 원칙. 아군이 10배면 적을 포위하고 5배면 적을 공격하며 2배면 적을 분산시킨다. 대적할 만하면 적을 맞아 싸울 수 있고 적보다 병력이 적고 대적할 만하지 못하면 달아나고 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적의 포로가 된다. 승리로 가는 5가지 길. 첫째, 싸워야 할 때를 아는 것과 싸워서는 안 될 때를 아는 자는 승리한다. 둘째, 병력이 많고 적음에 따라 용병법을 아는 자는 승리한다. 셋째, 위아래가 한 마음으로 하고자 하면 승리한다. 넷째, 준비하고 있으면서 준비하지 못한 적을 기다리는 자는 승리한다. 다섯째, 장수가 유능하고 군주가 조종하려 들지 않으면 승리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을 것이다. 적을 알지 못하고 나만 알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지게 될 것이며, 적을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태롭게 될 것이다. 잘 싸웠다는 말은 칭찬이 아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를 예측할 때 모든 사람이 아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최고의 용병술로 볼 수 없다.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나서 싸움을 걸고, 패배하는 군대는 먼저 싸우고 난 이후에 승리를 구한다. 감각을 마비시키는 전술. 무릇 전쟁이란 전공법으로 맞서고 기습으로 승리한다. 따라서 기습을 잘하는 자는 끝이 없는 것이 하늘과 땅 같고, 마르지 않는 것이 강과 바다 같다. 미끼로 유인하고 복병으로 공격하라. 적을 잘 움직이는 장수는 적에게 형세를 만들어내어 적이 반드시 그를 따르게 되고, 적에게 좋은 점을 주면 적이 그것을 반드시 취하게 된다. 작은 이익으로서 적을 움직이고 병졸로서 적을 기다린다. 따라서 전쟁을 잘하는 장수는 기세에서 승리를 구하고 병사들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먼저 가서 기다려라. 물은 먼저 전쟁터에 도착하여 적을 기다리는 장수는 여유가 있고, 적보다 늦게 전쟁터에 도착하여 전투에 달려나가는 장수는 피로하다.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자는 적을 끌어들이지 적에게 끌려가지는 않는다. 공격과 수비의 불문율. 공격을 잘하는 자는 그 지키는 곳을 적이 알지 못하게 하고, 수비를 잘하는 자는 그 공격하는 곳을 적이 알지 못하게 한다. 미묘하고 미묘하니 형태가 없는 데에 이르고, 신기하고 신기하니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런 경지에 올라야 적의 목숨을 좌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적을 드러나게 하고 아군을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 측은 집중하되 적은 분산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집중하여 하나가 되고 적은 분산되어 열이 되니, 이는 열의 힘으로 하나의 힘을 공격하는 것이다. 예상을 뒤엎어 공격하고 수비하라. 적이 전방을 수비하면 후방의 병력이 모자라고, 후방을 수비하면 전방의 병력이 모자란다. 좌측을 수비하면 우측이 모자라고, 우측을 수비하면 좌측이 모자란다. 모자란다는 것은 수비하기 때문이다. 많다는 것은 수비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쟁할 곳을 알고 전쟁할 날짜를 알면 천리를 행군해서도 전쟁을 할 수 있지만, 알지 못하면 좌측이 우측을 구할 수 없고, 우측이 좌측을 구할 수 없고, 전방이 후방을 구할 수 없고, 후방이 전방을 구할 수 없다. 한 번 쓴 계책은 버린다. 최상의 군대 배치는 그 형세를 드러내지 않아야 하고, 그리하여 승리했을 때에도 승리의 여인을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승리의 여인이 아군의 형세 때문으로 알지 그 형세를 만들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한다. 따라서 전쟁에서 한 번 승리한 방법을 되풀이하지 말고 끊임없이 변화시켜 형세에 대응해야 한다. 물과 같은 이치. 물이 흘러가면 높은 곳을 피하여 아래로 달려간다. 용병의 형상은 실한 곳을 피하고 허한 곳을 치는 것이다. 물은 땅의 형태에 따라 흐름을 만들고, 용병은 적에 따라 승리를 만든다. 따라서 용병은 영원한 형세가 없고 물은 영원한 형태가 없다. 전투 중 8가지 금기사항. 고지에 있는 적을 맞아 싸우지 말고, 언덕을 등지고 있는 적은 맞이하여 싸우지 않는 것이다. 거짓으로 패한 척하는 적은 추격하지 않는다. 날카로운 병졸이 있는 적은 공격하지 않는다. 미끼로 던지는 부대는 공격하지 않는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부대는 가로막지 않는다. 포위된 군대는
반드시 한쪽을 튀게 한다. 궁지에 몰린 적은 추격하지 않으니 이는 용병의 원칙이다. 너무 친하지도 거리를 두지도 말라. 병졸들이 아직 친해지거나 기대려 하지도 않는데 그들에게 벌을 가하면 복종하지 않게 된다. 병졸들이 이미 친해졌다고 해서 벌을 시행하지 않으면 다룰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병사들에게는 문으로서 명령하고 무로서 통제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군대라고 말한다. 때론 자애롭게, 때론 엄격하게. 병졸을 대하는 것은 마치 자식을 대하듯 해야 하니 그들과 함께 깊은 계곡을 달려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하게만 대하면 다룰 수 없게 된다. 지붕에 올려놓고 사다리를 거둔다. 군대를 지휘하는 일은 고요하고 드러내지 않으며 엄정하고 교리가 있어야 한다. 병사들의 눈과 귀를 어리석게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장군의 작전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한다.